삼국사기 권 제6 신라 본기 제6 문무왕 661년 문무왕이 왕위에 오르다. 문무왕이 왕위에 올랐다. 이름은 번민이고 태종 무열왕의 맏아들이다. 어머니는 김씨 문명왕후로 소판 김서현의 막내딸이며 김효신의 여동생이다. 그 언니가 꿈속에서 서형산 정상에 올라앉아서 오줌을 누니 온 나라에 두루 흘러넘쳤다. 깨어나 동생에게 꿈을 이야기하자 동생이 장난으로 말하기를 내가 언니의 이 꿈을 사고 싶다 라고 하였다. 인하여 비단 치마를 주어 꿈값을 치렀다. 며칠 뒤 유신이 춘추공과 함께 축국을 하다가 춘추의 옷고름을 밟아 떨어뜨렸다. 유신이 말하기를 우리 집이 다행히 가까우니 가서 옷고름을 꿰매도록 합시다 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함께 집으로 갔다. 김유신이 술상을 차리고 조용히 보희를 불러 바늘과 실을 가지고 와서 꿰매게 하였다. 언니가 일이 있어 나아가지 못하자 동생이 앞으로 나아가 바느질하여 꿰맸다. 옅은 화장에 가벼운 옷을 입었는데 빛나는 아름다움이 환하게 비추었다. 춘추가 보고 기뻐하여 바로 혼인을 청하고 혼례를 지냈다. 곧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번민이다. 왕비는 자의 왕후로서 파진찬 선품의 딸이다. 번민은 외모가 뛰어났으며 총명하여 지략이 많았다. 영휘 초에 당나라에 갔을 때 고종이 태부경에 벼슬을 주었다. 태종 원년에 파진찬으로서 병부령이 되었고 얼마 뒤 태자에 봉해졌다. 현경 5년에 태종이 당나라 장군 소정방과 함께 백제를 평정할 때 번민이 종군하여 큰 공을 세웠다. 이때에 이르러 즉위하였다. 원년 6월에 당나라에 들어가 수기하던 인문, 유돈 등이 돌아와 왕에게 고하기를 황제께서 이미 소정방을 보내 수군 육군 35도의 병사를 거느리고 고구려를 정벌하게 하고 마침내 왕께 명하여 군대를 일으켜 호응하게 하셨습니다. 왕께서 비록 상복을 입고 계시지만 황제의 칙명은 어기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였다. 여기서 수기는 고대 중국 왕조의 궁정을 수비하는 친위대인데 중원 왕조 내부의 관료 체계를 외국까지 확대 적용하여 이들의 왕자나 귀족 자제들이 수기를 맡도록 하였다. 수기는 종주국의 이해만 대변한 것이 아니고 현지에 체류하면서 요즘의 외국 주재 대사와 같은 외교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가을 7월 17일에 김유신을 대장군으로 인문 진주 흠도를 대당 장군으로 천존 죽지 천품을 귀당 총관으로 품일 충상 의복을 상주 총관으로 진흠 중신 자간을 하주 총관으로 군관 수세 고순을 남천주 총관으로 술실 달관 문영을 수약주 총관으로 문훈 진순을 하서주 총관으로 진복을 서당 총관으로 의광을 낭당 총관으로 위지를 계금 대감으로 삼았다. 8월에 대왕이 여러 장수를 거느리고 시의곡정에 이르러 머물렀다. 사신이 와서 고하기를 백제의 남은 적들이 옹산성에 운거하며 길을 막고 있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대왕은 먼저 사신을 보내 그들을 타일렀지만 복종하지 않았다. 9월 19일에 대왕이 나아가 웅현정에 머무르며 여러 총관과 대감들을 모아놓고 친히 임하여 서약하게 하였다. 25일에 진군하여 옹산성을 포위하였다. 27일에 이르러 먼저 큰 목책을 불태우고 수천 명을 목베어 죽여서 마침내 그 성을 항복시켰다. 공을 논하여 각간과 이찬으로서 총관이 된 자에게는 검을,
잡찬, 파진찬, 대하찬으로서 총관이 된 자에게는 극을 내려주고 그 이하는 각각 관등을 한 등급씩 올려주었다. 여기서 극은 과와 모를 합하여 일체화한 형태의 병장기이다. 웅현성을 쌓았다. 상주 총관 푸밀이 일모산군 태수, 대당과 사시산군 태수, 철천 등과 함께 병사를 이끌고 우슬성을 공격하여 1000명의 목을 베었다. 여기서 일모산군은 본래 백제 땅이었다가 신라가 차지한 곳으로서 경도광 때 이름을 연산군으로 바꾸었다. 현재의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에 해당한다. 백제의 달솔 조복, 은솔 파가가 무리와 함께 꾀하여 항복하였다. 조복에게 급찬의 관등을 내리고 고야타군 태수로 임명하였다. 파가에게는 급찬의 관등에 토지와 집, 의복과 재물을 하사하였다. 여기서 달솔은 백제 16관등 가운데 제2관등이고 은솔은 백제 16관등 가운데 제3관등이다. 고야타군은 경도광 때의 고창군으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고려시대의 안동부에 해당한다. 현재의 경상북도 안동시이다. 겨울 10월 29일에 대왕이 당나라 황제의 사자가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고 마침내 서울로 돌아왔다. 당나라 사신은 조문하고 위로함과 아울러 칙명으로 전왕에게 제사를 지냈으며 여러 빛깔의 비단 500단을 주었다. 유신 등은 병사를 쉬게 하며 다음 명령을 기다렸는데 당나라의 함자도 총관 유덕민이 이르러 척지를 전하여 평양으로 군량을 수송하게 하였다. 2년 봄 정월에 당나라 사신이 객관에 머무르다가 이때에 이르러 왕을 계부의 동삼사 상주국 낙랑군왕 신라왕으로 책봉하였다. 이찬 문훈을 중시로 임명하였다. 왕이 유신과 인문, 양도 등 9장군에게 명하여 수레 2000여 대에 쌀 4000석과 조 22,000여 싣고 평양으로 나아가게 하였다. 18일에 김유신 등 9장군이 풍수촌에서 묵었다. 얼음이 미끄럽고 길이 험하여 수레가 지나갈 수 없어서 군량을 전부 소와 말에 실었다. 23일에 김유신 등 9장군이 칠중하를 건너 산양에 이르렀다. 여기서 칠중하는 현재의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에 위치해 있던 칠중성 근처를 흐르는 임진강을 가리킨다. 귀당, 제감, 성천과 군사, 술천 등이 이현에서 적병을 만나 공격해 죽였다. 여기서 이현은 칠중성에서 임진강을 건너 북쪽으로 호로고루와 북한 황해북도 수안군에 이르는 길 중간에 위치한 지명으로 보인다. 2월 1일에 유신 등이 장세에 이르렀으니 평양으로부터 36,000보 떨어진 곳이었다. 먼저 보기감, 열기 등 15명을 보내 당나라 군영으로 가게 하였다. 이날 눈보라가 치고 몹시 추워서 사람과 말이 많이 얼어 죽었다. 여기서 장세는 신라 한주 오관군의 영현 장세현으로서 고려시대의 수안군에 해당한다. 현재의 북한 황해북도 수안군 석담리 일대이다. 6일에 김유신 등 9장군이 양호에 이르렀다. 유신이 아찬 양도와 대감 인선 등을 보내 군량을 가져다 주며 소정방에게 은 5,700푼, 가늘게 짠 배 30필, 머리카락 30냥, 우황 19냥을 주었다. 소정방은 군량을 얻고서는 곧 싸움을 그만두고 돌아갔다. 유신 등은 당나라 군대가 돌아갔다는 것을 듣고 역시 군대를 돌려 과천을 건넜는데 고구려 군대가 추적하자 군대를 되돌려 맞서 싸웠다. 목을 벤 것이 1만여 급이었으며 소형, 아달해 등을 사로잡았고 병기를 얻은 것이 만으로 헤아릴 정도였다.
전공을 논하여 본피궁의 재화와 전장, 노복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유신과 인문에게 내려주었다. 영묘사에 불이 났다. 여기서 영묘사는 선덕왕에 의하여 창건된 사찰로서 선덕왕 4년 635년에 완성되었다. 탐라국주 좌평 도동음률이 와서 항복하였다. 탐라는 무덕 연간 이래로 백제에 신속해왔기 때문에 좌평을 관직 호칭으로 썼는데 이때에 이르러 항복해서 속국이 되었다. 3월에 대사를 실시하였다. 왕은 이미 백제를 평정한 일 때문에 담당 관리들에게 명하여 대포를 베풀게 하였다. 여기서 대포는 중국 고대 사회에서 대포령은 국가가 군음을 금지하는 등 백성들의 음주를 통제하는 가운데 특별한 시기에 공식적인 음주를 허용하는 것으로서 황제의 은사수단으로 가능하였다. 신라의 경우 국가가 민의 사적 음주 행위를 통제하고 있었음은 확인되지 않으나 국왕이 제천 행사와 같은 전통적인 축제를 주재하기만 하던 존재에서 자신이 판단하는 시점에 음주 행위를 사여할 수 있는 존재로 탈바꿈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가을 7월에 이찬 김인문을 보내 당나라에 들어가 특산물을 바치게 하였다. 8월에 백제의 남은 적들이 내사지성에 모여 진을 치고 나쁜 짓들을 하니 흠순 등 장군 19명을 보내어 격파하게 하였다. 대당 총관 진주와 남천주 총관 진흠이 거짓으로 병에 걸렸다는 핑계를 대고 한가롭고 방만하게 지내며 나라 일을 돌보지 않자 마침내 죽이고 아울러 그 일족을 멸하였다. 사찬 여동이 어머니를 때리자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며 벼락이 쳐서 죽었는데 몸 위에 수악당이라는 세 글자가 쓰여 있었다. 남천주에서 흰 까치를 바쳤다. 3년 봄 정월에 남산 신성에 장창을 지었다. 여기서 남산 신성은 진평왕 13년 591년에 쌓았다는 남산성에 해당한다. 장창은 삼국유사의 기록에 왕이 처음에 즉위하여 남산에 장창을 설치하였으니 길이가 50보, 너비가 15보였으며 쌀과 무기를 저장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부산성을 쌓았다. 부산성은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와 신평리, 서면 천촌리, 산내면, 우라리 등에 걸쳐 있는 산성으로서 사적 제25호로 지정되어 있다. 2월에 흠순과 천존이 군대를 거느리고 백제의 거열성을 공격하여 차지하니 목을 벤 것이 700여 급이었다. 또한 거물성과 사평성을 공격하여 항복시켰으며 덕안성을 공격하여 1070명의 목을 베었다. 여름 4월에 당나라가 우리나라를 계림대도독부로 삼고 왕을 계림주 대도독으로 삼았다. 5월에 영묘사의 문에 벼락이 쳤다. 백제의 옛 장수 복신과 승려 도침이 옛 왕자 부여풍을 맞아들여 왕으로 세우고 머무르며 진수 중이던 낭장 유인원을 웅진성에서 포위하였다. 당나라 황제가 인괴에게 조서를 내려 검교 대방주 자사로 삼고 전 도독 왕문도의 무리와 우리 군대를 거느리고 백제의 군용으로 향하게 하였다. 옮겨가며 싸울 때마다 적진을 함락시키니 향하는 곳마다 앞을 가로막는 자가 없었다. 복신 등은 유인원의 포위를 풀고 물러나 임존성을 지켰다. 얼마 뒤 복신이 도침을 죽이고 그 무리를 아울렀으며 배반하고 도망친 이들을 불러 돌아오게 하니 그 세력이 매우 커졌다. 인괴는 인원과 병력을 합친 뒤 갑옷을 벗고 군사들을 쉬게 하며 병력의 증원을 요청하였다. 당나라 황제가 조서를 내려 우위위 장군 손인사를 보내서 군대 40만 명을 거느리고 덕물도에 이르렀다가
웅진 부성으로 나아가게 하였다. 왕은 김유신 등 28명의 장군을 거느리고 그들과 함께 두릉, 윤성, 주류성 등 여러 성을 공격해서 모두 함락시켰다. 부여풍은 몸을 빼 달아났고 왕자 충승, 충지 등은 그 무리를 거느리고 항복하였는데 오직 지수신만은 홀로 임존성을 지키면서 항복하지 않았다. 여기서 복신은 무왕의 조카라고 한다. 도침은 승려로서 복신과 함께 백제 부흥군을 이끌었으나 뒤에 힘을 잃고 복신에게 살해되었다. 부여풍은 백제 의자왕의 아들이다. 겨울 10월 21일부터 임존성을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11월 4일에 이르러 군대를 돌렸다. 설 리정에 이르러 전공을 논하여 차등 있게 상을 내리고 크게 사면하였다. 의복을 만들어 남아서 지키는 당나라 군사에게 지급하였다. 설리정은 현재 충청남도 서천군의 영취산성으로 비정된다. 4년 봄 정월에 김유신이 나이가 많아 벼슬에서 물러날 것을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고 안석과 지팡이를 하사하였다. 아찬 군관을 한산주 도독으로 삼았다. 교서를 내려 부인들 또한 중국의 의복을 입도록 하였다. 2월에 담당 관리에 명하여 여러 왕들의 능원으로 각 20호씩 백성을 이주시키도록 하였다. 각간 김인문과 이찬 천존이 당나라 칙사 유인원 백제 부여웅과 더불어 웅진에서 함께 맹세하였다. 3월에 백제의 남은 무리가 사비산성을 차지하고 반란을 일으키자 웅주 도독이 군대를 내어 공격해서 깨뜨렸다. 지진이 일어났다. 성천 9일 등 28명을 웅진 부성에 보내어 당나라 음악을 배우게 하였다. 가을 7월에 왕이 장군 임문, 품일, 군관, 문영 등에게 명하여 일선주와 한산주 두 주의 군대와 웅진 부성의 병마를 거느리고 고구려 돌사성을 공격하게 하여 그 성을 함락하였다. 8월 14일에 지진이 일어나 백성들의 집을 무너뜨렸는데 남쪽 지방이 더욱 심하였다. 사람들이 마음대로 재물과 토지를 절에 시주하는 것을 금하였다. 5년 봄 2월에 중시 문훈이 나이가 많아 벼슬에서 물러나자 이찬 진복을 중시로 삼았다. 이찬 문왕이 죽으니 왕자의 예로 장사 지냈다. 당나라 황제가 사신을 보내와서 조문하고 아울러 자줏빛 옷 한 벌과 허리띠 한 조, 두껍고 얇은 채색 비단 100필, 초 200필을 주었다. 왕은 당나라 사자에게 금과 비단을 더욱 후하게 주었다. 여기서 문왕은 태종 무열왕 김춘추의 셋째 아들이다. 가을 8월에 왕이 칙사 유인원 웅진 도독 부여윤과 더불어 웅진 취리산에서 맹세하였다. 일찍이 백제는 부여장 때부터 고구려와 화친을 맺고 자주 우리 영토를 침범하였다. 우리가 사신을 보내 입조하고 구원을 요청한 것이 길에 사신들이 서로 이어질 정도였다. 소정방이 백제를 평정하고 나서 군대를 돌리자 남은 무리들이 다시 반란을 일으켰다. 왕은 진수사 유인원, 유인괴 등과 함께 여러 해 동안 경략하여 점차 그들을 평정하였다. 고종이 부여융에게 조서를 내려서 돌아가 남은 무리들을 위무하고 우리와 화친하도록 하니 이때에 이르러 흰 말을 잡아 맹세하였다. 먼저 하늘과 땅의 신 및 강과 계곡의 신에게 제사 지낸 뒤 그 피를 마셨다. 맹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날 백제의 선왕은 반역과 순종 사이에 길을 잃고 이웃과 우호를 돈독히 하지 않았으며 친인척과도 화목하지 않았다. 고구려와 결탁하고 외국과 서로 통하여
함께 잔인하고 포악한 일을 하며 신라를 침략하여 고을을 약탈하고 성을 도륙하니 편안한 해가 거의 없었다. 천자께서는 물건 하나라도 제자리를 잃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무고한 백성을 가엾게 생각하셔서 자주 사람을 보내어 화목하게 잘 지내도록 하셨다. 그러나 백제는 지세가 험하고 거리가 멀다는 것을 믿고 하늘의 도리를 업신여겼다. 황제께서 크게 노하심으로 백제의 임금을 벌하고 백성을 위로하였는데 깃발이 가리키는 곳마다 한 번의 싸움만으로 크게 평정되었다. 진실로 궁궐과 집을 허물어 웅덩이로 만들어서 후예들의 경계로 삼고 근원을 막고 뿌리를 뽑아 후손들에게 교훈을 줄만 하였다. 그러나 복종하는 자를 품고 배반한 자를 정벌하는 것은 선왕의 아름다운 법도이며 망한 나라를 흥하게 하고 끊어진 대를 잇게 하는 것은 옛 성현들의 공통된 법도이다. 일은 반드시 옛것을 본받아야 함이 여러 옛 책들에 전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전 백제 대사가 정경 부여융을 웅진도덕으로 삼아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키고 고향 땅을 보존하게 하니 신라에 의지하고 기대어서 오래도록 이웃나라가 되어라. 각각 묵은 원한을 없애고 하친을 맺고 각자 조명을 받들어 영원히 번복이 될 것이다. 이에 사신 우위위 장군 노성현공 유인원을 보내어 친히 임하여 권유하고 황제의 뜻을 선포하게 하니 혼인으로 약속하고 맹서로서 베풀며 희생을 잡아 피를 마시고 처음과 끝을 함께 도타이 하여서 재앙을 나누고 근심을 돌보아 은혜가 형제와 같을지어다. 윤원을 크게 받들어 감히 실추시키지 말며 맹세한 뒤로는 함께 절조를 지켜야 한다. 만약 맹세를 어기고 이랬다 저랬다 하여 군대를 일으키고 무리를 움직여 변경을 침범한다면 밝은 신이 그것을 살펴 온갖 재앙이 내려 자손을 기르지 못하고 사직을 지킬 수 없으며 제사가 마멸되어 남은 후손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금서철권을 만들어 종묘에 보관하고 자손 만대에 감히 어기지 말지어다. 신이시여 이를 들으시고 흠향하시어 복을 주소서. 이상은 유인궤가 지은 글이다. 피를 마신 뒤 희생과 패백을 제단의 임지에 묻고 글은 우리 종묘에 보관하였다. 이에 유인궤가 우리 사자 및 백제 탐나 외 등 네 나라의 사신을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 서쪽으로 돌아가서 태산에서 제사에 참여하였다. 왕자 정명을 태자로 삼고 대사를 실시하였다. 여기서 정명은 신라 제31대 신문왕의 이름이다. 겨울에 일선주와 거열주 두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서주로 군대에 쓸 물건을 옮기게 하였다. 비단과 배가 옛날에는 10심을 한 필로 하였는데 바꾸어 길이 7보, 폭 2척을 한 필로 삼았다. 여기서 10심은 심은 본래 양손을 좌우로 벌렸을 때 한쪽 손끝에서 다른 쪽 손끝까지의 거리를 뜻하는데 1심은 보통 8자에 해당한다. 10심은 80자이다. 6년 봄 2월에 경도에 지진이 났다. 여름 4월에 영묘사에 불이 났다. 대사를 실시하였다. 천존의 아들 한림과 유신의 아들 삼광이 모두 남하의 관등으로서 당나라에 들어가 수기하였다. 왕이 이미 백제를 평정하였으므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자 하여 당나라에 군사를 요청하였다. 겨울 12월에 당나라가 이적을 요동도 행군 대총관으로 삼고 사열소상백으로서 알륙 사람인 학처준을 그 부장으로 삼아 고구려를 공격하였다. 고구려에서 지위가 높은 신하인 연정토가 12성 763호
3,543명을 거느리고 항복해 왔다. 정토와 그를 따르는 관리 24명에게 옷과 일상용품, 식량, 집을 주어 왕도와 주, 부에 안치하였다. 그중 8성은 온전하였으니 모두 사절을 보내어 진수하게 하였다. 7년 가을 7월에 대포를 3일 동안 베풀었다. 당나라 황제가 칙을 내려 지경과 개원을 장군으로 삼아서 요동의 전쟁에 나아가게 하였다. 왕은 곧 지경을 파진찬으로 삼고 개원을 대하찬으로 삼았다. 또 황제가 칙을 내려 일원 대하찬을 운휘 장군으로 삼으니 왕은 일원에게 궁정에서 명을 받으라고 명령하였다. 대남아 즉팡세를 당나라에 보내 조공하였다. 고종이 유인홍과 김인태에게 명하여 비열도를 따라가게 하고 또 우리 군사를 징발하여 다곡도와 해곡도 두 길을 따라가서 평양에서 만나게 하였다. 여기서 비열도는 지금의 북한 강원도 안변 방면을 의미하고 다곡도는 지금의 북한 황해북도 평산 지역에 해당한다. 해곡도는 지금의 북한 황해도 신계 지역에 해당한다. 가을 8월에 왕이 대각간 김유신 등 30명의 장군을 거느리고 서울을 나섰다. 9월에 한성정에 이르러 영공을 기다렸다. 겨울 10월 2일에 영공이 평양성 북쪽 200리 거리에 도착하였다. 영공이 이동해 촌주, 대남아 강심을 뽑아보내니 강심이 거란 기병 80여 명을 거느리고 아진함성을 거쳐 한성에 도착하였다. 편지를 전하여 출병할 시기를 독촉하므로 대왕이 이를 따랐다. 여기서 이동해초는 현재의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해평리 일대로 추정하고 있다. 아진함성은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으로 비정된다. 한성은 오늘날 한강 이북의 서울특별시를 가리킨다. 11월 11일에 장세에 이르렀는데 영공이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왕의 군대 또한 돌아왔다. 이에 강심에게 급찬의 관등을 주고 벼 500석을 하사하였다. 12월에 중시 문훈이 죽었다. 머무르며 진수하던 당나라 장군 유인원이 천자의 칙명을 전하고 선포하여 고구려 정벌을 돕게 하고 왕에게 대장군의 정절을 내려주었다. 여기서 정절은 황제의 명령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신표로서 장군이나 사자에게 내려지는 깃발과 같은 것을 가리킨다. 8년 봄에 아마가 와서 항복하였다. 원기와 연정토를 보내 당나라에 들어가게 하였는데 정토는 머무르고 돌아오지 않았고 원기만 돌아왔다. 칙령이 있어 이후로는 여인을 바치는 것을 금하였다. 3월에 파진찬 지경을 임명하여 중시로 삼았다. 비열홀주를 설치하고 파진찬 용문을 총관으로 삼았다. 여름 4월에 해성이 천선을 지켰다. 여기서 천선은 28수 중 위에 속하는 별자리로서 지금의 페르세우스 자리에 해당한다. 6월 12일에 요동도 안무부대사, 요동행군 부대 총관 겸 웅진도 안무대사, 행군총관 우상 검교 태자좌 중호, 상주국 낙성현 계국남 유인괴가 황제의 칙지를 받들고 수기 사찬 김삼관과 함께 당항진에 도착하였다. 왕은 각간 김인문으로 하여금 대례로서 영접하게 하였다. 이에 우상이 약속을 마치고 천강으로 향하였다. 21일에 대각간 김유신을 대당 대총관으로 각간 김인문, 흠순, 천존, 문충과 잡찬, 진복, 파진찬, 지경, 대하찬, 양도, 개원, 흠도를 대당 총관으로, 이찬, 진순, 죽지를 경정 총관으로, 이찬, 품일, 잡찬, 문훈, 대하찬, 천품을
귀당 총관으로, 이찬 인태를 비열도 총관으로, 잡찬 군관, 대하찬 도유, 아찬 용장을 한성주 행군 총관으로, 잡찬 숭신, 대하찬 문영, 아찬 복세를 비열성주 행군 총관으로, 파진찬 성광, 아찬 장순, 순장을 하서주 행군 총관으로, 파진찬 의복, 아찬 천광을 서당 총관으로, 아찬 일원과 흥원을 계금당 총관으로 삼았다. 22일에 웅진도독부 부성의 유인원이 귀관 미희를 보내 고구려의 대곡과 한성 등 2군 12성이 귀순하여 항복하였다고 고하였다. 왕은 일길찬 진공을 보내 칭하하였다. 인문, 천존, 도유 등은 일선주 등 7군 및 한성주의 군사와 말을 거느리고 당나라 군영으로 나아갔다. 27일에 왕이 서울을 나서 당나라 군대로 나아갔다. 29일에 여러 도의 총관들이 행군을 시작하였다. 왕이 유신은 풍지를 앓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 남게 하였다. 인문 등은 영공을 만나서 영류산 아래로 진군하였다. 여기서 풍질은 오늘날의 중풍과 유사한 질병으로 추정된다. 영류산은 현재의 북한 평양시 북쪽 대성산으로 비정하고 있다. 가을 7월 16일에 왕이 한성주로 행차하여 여러 총관들에게 교를 내려 대군, 당나라 군대에게 가서 회합하도록 하였다. 문영 등이 사천의 들판에서 고구려 군대를 만나 맞서 싸워 크게 무찔렀다. 여기서 사천은 현재의 평양시 동쪽의 합장강으로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9월 21일에 대군 당나라 군대와 합하여 평양을 포위하였다. 고구려 왕이 먼저 천남산 등을 보내어 영공에게 나아가 항복을 청하였다. 이에 영공은 왕 보장과 왕자 복남, 덕남 및 대신 등 20여만 명을 데리고 당나라로 돌아갔다. 각간 기민문과 대하찬 조주는 영공을 따라 돌아갔으며 인태, 의복, 수세, 천광, 흥원도 따라갔다. 애초에 대군이 고구려를 평정하자 왕은 한성을 나서 평양을 향하였는데 힐차양에 다다라서 당나라의 여러 장수들이 이미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와 한성에 이르렀다. 여기서 천남사는 연개소문의 세 아들 가운데 막내이다. 보장은 고구려의 마지막 왕인 보장왕이다. 복남은 고구려의 마지막 왕 보장왕의 아들이다. 겨울 10월 22일에 유신에게 태대각간의 관등을, 인문에게 대각간을 내려주었고 그 밖에 이찬과 장군 등은 모두 각간으로 삼았으며 소판 이하는 모두 한 등급의 관등을 더해 주었다. 대당소감 본득은 사천에서의 전공이 첫째였고 한산주 소감 박경하는 평양성 안에서 군주 술타를 죽인 공이 첫째였으며 흑강령 선극은 평양성 대문에서의 전공이 첫째였으니 모두 일길찬의 관등을 주고 조천석을 하사하였다. 서당 당주 김둔사는 평양군영에서 전공이 첫째였으므로 사찬의 관등을 주고 조 700석을 하사하였다. 군사인 남한산의 북건은 평양성 북문에서 전공이 첫째였으니 술간의 관등을 주고 벼 1000석을 하사하였다. 군사인 부양의 국인은 평양 남교에서 전공이 첫째였으므로 술간의 관등을 주고 벼 700석을 하사하였다. 가군사인 비열홀의 세활은 평양 소성에서 전공이 첫째이니 고간의 관등을 주고 벼 500석을 하사하였다. 한산주 소감 김상경은 사천에서 전사하였는데 공이 첫째였으므로 일길찬의 관등을 추증하고 조 1000석을 하사하였다.
아술의 사찬 구율은 사천의 전투에서 다리 아래로 나아가 물을 건너 나가서 적과 싸워 크게 이겼으나 군령이 없이 스스로 위험한 길로 들어갔기 때문에 공은 비록 첫째였지만 공훈이 기재되지 않았다. 구율이 분하고 한스러워 목을 메어 죽고자 하였지만 곁에 있던 사람이 구하여 죽지 못하였다. 25일에 왕이 나라로 돌아오며 욕돌역에 다다랐는데 국원 사신인 용장 대하찬이 사사로이 잔치를 벌여 왕과 여러 시종하는 사람들을 대접하였다. 음악이 시작되자 남아 긴주의 아들 능아는 나이가 15살인데 가야에 춤을 추어 바쳤다. 왕은 용모와 거동이 단정하고 아름다움을 보고 앞으로 불러 등을 어루만지며 금잔으로 술을 권하고 패백을 꽤나 후하게 내려주었다. 11월 5일에 왕이 사로잡은 고구려인 7,000명을 데리고 서울에 들어왔다. 6일에 문무신료를 거느리고 선조의 묘에 배알하며 고하여 말하기를 선조의 뜻을 공경히 받들어 대당과 함께 의로운 병사를 일으켜서 백제와 고구려에게 죄를 물으니 원흉이 죄를 받고 나라가 태평하고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감히 이에 고하오니 신이시여 들어주소서라고 하였다. 18일에 나랏일에 목숨을 잃은 이들을 위로하여 소감 이상에게는 10여 피를, 종자에게는 20피를 주었다. 12월에 영묘사에 불이 났다. 9년 봄 정월에 신의 법사를 정관 대사성으로 삼았다. 당나라 승려 법안이 와서 천자의 명을 전하고 자석을 구하였다. 여기서 자석은 쇠붙이에 상하여 내장이 나왔거나 출혈이 심한 경우 그리고 그로 인한 발열 등 여러 증상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어 군진에서 필요로 하는 약재로서 구하였다고 보고 있다. 그와 달리 항해용 나침반 제작을 위한 재료를 구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2월 21일에 대왕이 여러 신하들을 모아 다음과 같이 교하였다. 지난날 신라는 두 나라 사이에 끼어 북쪽에서 치고 서쪽에서 침범하여 잠시도 편안한 해가 없었다. 전사들의 뼈가 드러나 들판에 쌓였으며 몸과 머리가 나라 사이의 경계에 나뉘었다. 선왕께서는 백성이 잔혹하게 해를 입음을 가엾게 여겨 천승의 귀중함을 잊으시고 바다를 건너 입조해서 천자의 조정에 군대를 청하셨다. 이는 본래 두 나라를 평정하여 영원히 싸움이 없게 하고 여러 대에 걸친 깊은 원한을 서력하며 백성들의 남은 목숨을 온전히 하려는 것이었다. 선왕께서 백제는 비록 평정하셨지만 고구려는 아직 멸망시키지 않았는데 과인이 적을 무찔러 나라를 안정되게 하려던 유업을 이어받아 마침내 선왕의 뜻을 이루어냈다. 지금 두 적이 이미 평정되어 사방이 조용하고 편안하다. 군진에 나가서 공을 세운 자는 모두 이미 상으로 보답하였고 전사한 유혼들도 명복을 빌 재산을 추증해 주었다. 다만 감옥 속은 읍고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칼을 쓰고 쇠사슬에 묶이는 고통을 받는 이들은 새로워진 은택을 입지 못하였다. 이 일을 생각하면 먹고 자는 것이 편안하지 않다. 나라 안을 사면하는 것이 좋겠으니 총장 2년 2월 21일 새벽 이전까지 오역을 범하여 사형죄에 해당하는 자 이하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들은 죄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모두 풀어주도록 하라. 이전에 사면을 받은 후에 죄를 범하여 작을 박탈당한 자는 모두 옛 작에 의거하여 회복시킨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다만 그 몸만 풀어주되 돌려줄 재물이 없는 경우 추징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백성이 비난하여 다른 사람의 곡식을 취한 경우 흉년이든 땅에 있는 자는 이자와 원금 중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되며
풍년이 든 곳에 있을 경우에는 올해 곡식이 익어 수확할 때에 이르러서 단지 원금만을 갚고 이자는 갚을 필요가 없다. 30일을 기한으로 담당 관서에서 받들어 시행하라. 여름 5월에 천정군, 비열홀군, 강령군 등 세 군의 백성이 굶주리자 창고를 열어 진휼하였다. 기진산, 급찬 등을 보내 당나라로 들어가서 자석 2상자를 바치게 하였다. 또 흠순 각간과 양도 파진찬을 보내 당나라에 들어가 사죄하게 하였다. 겨울에 당나라 사신이 도착하여 조서를 전하고 쇠뇌 기술자 구진천 사찬과 함께 돌아갔다. 당나라에서 구진천에게 나무 쇠뇌를 만들도록 명하였는데 화살을 쏘자 30보 날아갔다. 황제가 물어 말하기를 너희 나라에서는 쇠뇌를 만들어 쏘면 1000보가 날아간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겨우 30보밖에 나가지 않는 것은 어째서인가? 라고 하였다. 구진천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제목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본국의 제목을 가져오면 그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천자가 사신을 보내 제목을 구하니 곧 복한 대나마를 보내 나무를 바쳤다. 이에 다시 만들 것을 명하고 쏘아보니 60보에 이르렀다. 그 까닭을 묻자 대답하여 말하기를 신 또한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나무가 바다를 건너면서 습기에 젖었기 때문인 듯합니다. 라고 하였다. 천자는 그가 일부러 만들지 않는다고 의심하여 무거운 벌로 위협하였지만 끝내 그 재능을 다 바치지 않았다. 말 목장을 나누어 주니 모두 174곳이었다. 소내에 22곳, 관에 10곳을 속하게 하고 유신 태대 각간에게 6곳, 인문 태각간에게 5곳, 각간 7명에게 각각 3곳, 이찬 5명에게 각각 2곳, 소판 4명에게 각각 2곳, 파진찬 6명과 대하찬 12명에게 각각 1곳씩 주었으며 이하 74곳도 적절하게 내려주었다. 10년 봄 정월에 고종이 흠순의 귀국을 허락하였으나 양도는 억류하여 감옥에 가두었는데 결국 감옥에서 사망하였다. 왕이 마음대로 백제의 땅과 유민을 취하였기 때문에 황제가 노하여 책망하며 다시 사자를 억류한 것이다. 3월에 사찬 서로유가 고구려 태대형 고현무와 더불어 각각 정예병 10,000명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 옥골에 이르렀다. 말갈 병사들이 먼저 개돈양에 이르러 그들을 기다렸다. 여름 4월 4일에 당나라 군사와 맞서 싸워 우리 병사가 크게 이겼다. 목 베어 죽이고 사로잡은 수를 이루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당나라 병사가 이어서 도착하자 우리 군대는 물러나 백성을 지켰다. 6월에 고구려 수림성 사람인 모잠 대형이 남은 백성들을 거두어 모아서 국모성으로부터 폐강 남쪽에 이르러 당나라 관인 및 승려 법안 등을 죽이고 신라로 향하였다. 서해의 사야도에 이르러 고구려 대신 연정토의 아들 안승을 보고 한성 안으로 맞이해 드리고는 받들어 임금으로 삼았다. 소형 다식 등을 신라로 보내어 슬피 고하기를 멸망한 나라를 일으키고 끊어진 세대를 이어주는 것은 천하의 공의이니 대국의 이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나라의 선왕은 도리를 잃어서 멸망을 당하였지만 지금 신 등이 나라의 귀족 안승을 받들어 임금으로 삼았습니다. 원컨대 번병이 되어 영원토록 충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였다. 왕이 그들을 나라 서쪽 금마저에 정착하게 하였다. 여기서 금마저는 현재의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에 해당한다. 한기부의 여인이 한 번에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으니 벼 200석을 내려주었다.
가을 7월에 왕은 백제의 남은 무리들이 배반할까 의심하여 대하찬 유돈을 웅진 도독부에 보내어 화친을 청하였으나 도독부는 따르지 않고 곧 사마 예군을 보내어 엿보게 하였다. 왕은 도독부가 우리가 도모하려는 것을 알아서 예군을 붙잡고 보내주지 않았으며 군사를 일으켜 백제를 토벌하였다. 푸밀, 문충, 중신, 의관, 천관 등이 63곳의 성을 공격해서 빼앗고 그곳의 사람들을 내지로 이주시켰다. 천존과 죽지 등은 7성을 빼앗았으며 목 베어 죽인 것이 2000급이었다. 군관과 문영은 12성을 빼앗고 적병을 공격하여 목 베어 죽인 것이 7000급이며 전마와 병기를 빼앗은 것도 매우 많았다. 왕은 돌아와서 중신, 의관, 달관, 흥원 등은 군영에서 퇴각하였으므로 죄가 사형에 해당하지만 사면하여 관직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창기루 등에게는 각각 급찬의 관등을 주고 조를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사찬 수미산을 보내어 안승을 고구려 왕으로 책봉하였다. 그 책무는 다음과 같다. 함형원년 경호 가을 8월 1일 신축에 신라 왕이 고구려의 후계자 안승에게 명을 내린다. 공의 태조 중모왕은 덕을 산처럼 쌓고 공을 남쪽 바다만큼 세워 위험 있는 풍모가 청구에 떨쳤으며 어진 가르침이 현토를 덮었다. 자손이 서로 이어져 뿌리와 줄기가 끊어지지 않았고 땅은 천리, 햇수는 거의 800년이나 되었다. 건, 산, 형제에 이르러 화가 병풍 안에서 일어나고 고륙간에 틈이 생겨나 집안과 나라가 깨져 없어지고 종묘와 사직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며 살아있는 사람들은 혼란에 휩싸여 마음 둘 곳이 없게 되었다. 공은 산과 들에서 위험과 곤란을 피하다가 이웃 나라의 홀몸을 투탁하였다. 정처 없이 떠돌며 겪은 고생은 그 자취가 진나라 문공과 같고 망한 나라를 다시 일으킴은 그 사업이 위후와 같다. 대저 백성은 주인이 없을 수 없으며 황천은 반드시 돌보라는 명령을 내림이 있다. 선왕의 정당한 계승자는 오직 공뿐이며 제사를 주관하는 것 또한 공이 아니면 누가 하겠는가. 삼가 사신 일길찬 김수미산 등을 보내서 나아가 책을 펼쳐 공을 고구려 왕으로 삼도록 명하니 공은 마땅히 남은 백성을 어루만져 모아 옛 업적을 계승하고 일으켜서 영원히 이웃나라가 되어 형제와 같이 지내야 할 것이다. 삼가고 삼갈지어다. 아울러 맵살 2000석과 갑옷을 갖춘 말 1필, 무늬 있는 비단 5필, 명주와 곱게 짠 배 각 10필, 솜 15층을 보내니 왕은 그것을 받으라. 12월에 토성이 달에 들어갔다. 경도에 지진이 났다. 중시 지경이 물러났다. 외국이 이름을 고쳐 일본이라 하였다. 스스로 말하기를 해 뜨는 곳에 가깝기 때문에 그로써 이름을 지은 것이라 하였다. 한성주 총관 수세가 백제의 땡땡땡땡을 빼앗았다. 마침 그 일이 발각되자 대하찬 진주를 보내 그의 목을 베었다.